안녕하세요. 러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기 부산 지역에 부실채권 매입 거래 때문에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채권 계약이 얼마나 많길래 당일치기도 아니고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왔을까? 당일날은 어느 저축은행과 채권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그 다음날은 부산 지역 어떤 신협과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그 잔금을 치렀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가면서 회도 한 접시 못했는데 조만간 또 다른 부실채권을 거래해서 여유있게 한번 다시 출장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연말이 되니까 채권 양도인, 다시 말해서 금융회사는 이런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그런 실적 관리 때문에 뭔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쯤에 경매가 매각되면서 배당이 예상되는 그런 물건들도 12월 내에 잔금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채권을 양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NPL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NPL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막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NPL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동화 회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암코, 대신AMC, 농자산 이런 대표적인 유동화 회사는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매 사건을 업로드 시키고 그 사건에 담당자가 이제 직통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부동산 사건을 고른다면은 담당자와 접촉해서 부실채권 매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이 방법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홈페이지 상에 공고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많겠죠. 따라서 그 부실채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어서 채권 양도인, 유동화회사 측에서는 높은 가격의 매각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라리 수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정리되거나 공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어서 저는 차라리 홈페이지에 있는 물건을 원한다면은 수협 홈페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협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채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하나는 수의계약, 나머지 하나는 공개 입찰을 합니다. NPL도 경매처럼 입찰가 가장 높게 쓴 사람한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의계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수협 어느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최소한 채권의 원금만큼은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을 거래할 때 할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할인의 그 범위가 이자만 해당이 되고요. 원금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할인이 된다면은 수의계약은 어려운 그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할인된다면 수협에서는 수협 중앙회 규정을 따라서 수협 홈페이지에 공개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협 입장에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내가 원금에 대해서 할인이 이루어지는지 원금에 대해서는 할인을 안 하는지 그런 여건에 따라서 채권 양도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홈페이지보다도 이렇게 스피드옥션 같은 정보지를 통해서 직접 물건을 발굴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NPL 투자도 최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유입하는 것까지 내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경매로 봤을 때도 괜찮은 물건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경매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정보지를 그렇게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아파트가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NPL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 사건의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이 아파트 사건은 경매로 매각되기 전에 NPL 그 가능성을 보고 어차피 경매로 접근할 그런 물건 그 전 단계 1차적으로 일단 NPL로 접근해 볼 뿐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NPL 협상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내 본래의 취지인 경매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경매 정보지 속에서 어떤 물건들이 도대체 NPL 협상이 가능한 그런 물건들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들 텐데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저기 한강 잠수교라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수교가 있으면 수위가 넘칠 듯 말 듯 정말 애매한 물건을 찾는 게 NPL 투자 물건을 찾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인 입장에서는 이 잠수교의 수위가 넘쳐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물건을, 하지만 채권 양수인 입장에서는 잠수교의 수위가 아슬아슬하지만 넘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 물건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잠수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시세나 그런 최저가가 채권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되게 근접한 그런 물건을 찾으면서 나는 수익을 낼 확신이 있고, 채권 양도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채권이 손실 볼 것 같은 애매한 물건을 찾는 게 NPL 투자의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잠수교를 떠올리면서 정보지를 볼 때 늘 경매로 입찰 볼 그런 물건들을 찾았을 때 사전에 NPL이 가능한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2016년 이래로 정말 역대 최다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 NPL 물량도 비례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와 NPL의 호황기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경매와 NPL로 좋은 물건 발굴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한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